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라이브 이벤트 한 당첨자분들 이제 메일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까지 메일로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 이제 바로 선물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의견 주셨던 탑건님이 이렇게 1등 당첨자를 저와 이제 같이 식사하는 걸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었는데, 플루님 1등 당첨자 중에 이제 플룬 2058님이 본인이 이제 탑건님한테 이제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먼저 탑건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플루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플루님은 전고점 됐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또 뵙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은 링크 차트를 이제 그 터키 리라워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를 지금 리플 차트를 그 리플 BTC랑 리플 달러 차트로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이제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변동사항은 없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 오늘 그 기복투미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야간에는 변동성이 좀 나오고요. 우리 이제 장 중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낮을 때는 뭐 큰 변동 없거나 약간 오히려 조정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차트는 업비트 비트렉스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눌러줬고 눌러준 이후에 다시 이제 그럼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이제 올라와주고 올라와서 이때처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수렴하는 이 구간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한 8월 말 정도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조정 기간을 거치고, 그 사이에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이 서로 이제 어떤 알트가 먼저 갈지 이제 비트가 먼저 갈지 그때 이제 정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하락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리플 차트 설명드리면서 같이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 설명드릴 때는 지금 이엔그룹 파드님이 리플 도미넌스 차트로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차트를 알트코인 중에 이제 오래간만에 보는데, 제가 이제 링크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일단 예전에 제가 이제 링크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설명드릴 때 지금 이 채널을 이제 새로 그린 겁니다. 새로 그렸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린 거를 캡처를 해놨어요. 아까 이제 오전에 캡처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예전 거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링크 차트를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렸던 건데, 그때는 그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그렸던 채널을 일단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수정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때 제가 채널을 그릴 때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채널을요 이때 처음에 상승했던 이 고점을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게끔 채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폭대로 채널을 이제 돌파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하나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이제 지금 4만 사토시, 그러니까 4만 사토시 후반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4만 사토시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4만 사토시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1, 2, 3, 4. 예, 맞습니다. 4만 사토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보시면 고점을 39,000 사토시, 그러니까 4만 사토시 후반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제 채널 이제 여기까지 그렸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조정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꼭지에서 못 팔고 중간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분할로 이때 한 차례 채널 상단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채널 돌파해서 또 중간에 한 차례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단에 매도 걸어놓은 거는 이제 4만 사토시 후반에 걸었는데 그건 이제 못 팔았습니다. 안 팔리고 이제 빠졌는데 일단 그럼 이제 이 이후에 링크 차트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보면 제가 이제 채널을 좀 낮춰 그렸는데 낮춰 그린 이유는 일단 고점이 이번에 이제 고점이 아까 제가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그림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자리와 이 자리 고점으로 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걸 이제 좀 더 낮춰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지금 낮춰 그린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약간 이때는 이제 오버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19년 1월 22일 고점이 또 이제 채널 상단에 맞습니다. 맞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채널 폭으로 이제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번 링크의 이제 고점 BTC 마켓이에요. 링크 BTC 마켓 고점과 딱 일치한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링크 차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것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터키 리라와 그리고 이제 금 차트 그리고 좀 링크 차트,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다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단 링크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링크 차트 이제 이 자리부터 2018년도 이제 1월달 이 자리부터 보시면 이때 움직임 쌍봉 찍고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서요.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채널 중심에서 맞고 내려와서 채널 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 이후에 채널 상단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조정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중간에 출렁거림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출렁거림은 있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채널 중심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채널 중심을 깨고 아래까지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급격히 이제 반등을 해서 채널을 돌파해주고요. 물론 채널 다시 상단 터치하고 또 한번 깊게 눌러줘요. 그리고 채널 돌파한 다음에도 또 한번 이제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마지막 파동으로 다음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조정을 일단 이번에 이제 반등 나온 위치 그리고 조정 나온 위치를 보면 지난 이 첫 번째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해 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 링크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지금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보잖아요. 비트코인 금 차트의 이제 흐름으로 터키 리라와 차트도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2017년도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비트코인 흐름으로 진행돼서 조정을 받고요. 이게 이제 채널 바닥이겠죠.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올라와주고 여기서 이제 이 상승했던 부분이 일단 높이는 다르지만 일단 채널 상단까지 오진 않았지만 채널 상단까지 왔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했어요. 보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눌러주고 넘어갔다. 그럼 이제 이 채널 상단 오고 눌러주고 넘어간 이 모습이 링크 차트에서 이제 이 모습이 되겠죠. 여기를 찍고 한번 눌러주고 다시 넘어간 이제 이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널 돌파하기 직전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채널 돌파했다가 눌러줬다가 이렇게 흔드는 이 변동폭이 작은 게 아니에요. 변동폭이 꽤 큰데 이제 여기서 변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채널 중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좀 어떤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링크 차트 위치가 그럼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링크 차트 위치는 그 다음 채널 상단을 찍고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면 상단 채널의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링크 차트 경우 지금 만약에 터키 리라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보면 이제 반등 나와서 한 차례 올라가다가 보시면 20주 이평선 맞고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서 채널 중심까지 갑니다. 그러면 채널 중심까지 가고 이게 눌러줬어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링크도 여기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일단 21 이평선까지 한번 20일과 51 이평선까지 반등 나오고 눌러줬고 다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널 한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으로요.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터키 리라 차트처럼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차트도 이제 그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터키 리라처럼 일단 이게 이제 한번 상승하고 눌러준 거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채널 중심까지 올라와주고 다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금 터키 리라화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차트는 터키 리라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후로 링크 차트, 그리고 이제 금 차트 위치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여기 이제 올라오고 조정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겠죠. 여기 돌파해서 금 차트 위치는 여기 정도 될 것이고,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위치가 이 정도, 그리고 금 차트는 위치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 근데 이제 이 위치는 이런데 각도 자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저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 차트, 지금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금이 될 수 있다. 예, 그럼 링크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XRP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XRP 차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N그룹 하더님이 XRP 도미넌스와 이제 거래량 내용 올려주신 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XRP, BTC 마켓, 그리고 달러 마켓 주봉으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XRP 도미넌스와 이제 거래량 차트를 EN그룹 하더님이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제 보시면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고점 매도의 거래 조건 중에 BTC 마켓 고점 2만 사토시와 더불어 XRP 도미넌스도 추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고점 당시 XRP 도미넌스가 30%를 약간 상회하는데, BTC 마켓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지난번 사이클 대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홀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94%가 홀더 장기 투자라는 기사가 있었다. XRP는 빠르면 11월 중순 안으로 이제 펌핑이 나올 것이고, 다른 코인 다 펌핑하는데 못 가고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제 EN그룹 하더님이 XRP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저도 뭐 XRP 도미넌스 차트는 뭐 거의 안 봤어요. 일단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 이더 도미넌스 차트, XRP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일단 거의 뭐 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그 EN그룹 하더님이 이제 의견 주셔서 저도 이제 자세하게 한번 봤습니다. 먼저 이제 XRP 도미넌스 차트 또한 어찌됐든 XRP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100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가장 많이 XRP가 시총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을 때, 그때가 이제 30%까지 차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2017년도 이제 5월달이 2017년도 연말보다 도미넌스로는 이제 가장 많이 도미넌스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EN그룹 하더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보라색 추세선을 그렸고요. 보시면 이제 작년 9월달 XRP가 상승을 하면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해서 올라와 준 이후에 보시면 쭉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려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고, 그 이후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의견이 보라색으로 이와 같이, 아마 이제 보라색 이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더 이제 흘러내리다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래 써주신 빠르면 이제 11월 중순 안으로 펌핑 나오는 것이 이 보라색 차트 의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달에 펌핑이 나오는 게 이제 빨간색 차트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라색으로 진행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 XRP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해서 시총 30%를 차지하는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빨간색으로 진행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니까 시총 차트는 그 암호화폐 시총 전체 시총이 커지면서 전체 시총에서 이 XRP가 차지하는 이 전체 이제 범위는 이제 30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한 뭐 10% 정도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XRP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시총 1위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 보라색 이 30%를 넘는 그런 이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이제 시총 1위를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도미넌스 차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도미넌스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하향하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 알트코인의 경우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초기 시장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선 좀 더 상승해 주다가 조정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XRP BTC 마켓하고 이제 달러 차트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XRP 달러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수평선을 4개를 이제 그려놨어요. 4개를 그려놨고, 일단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수평선 박스로 이제 보이는 이 수평선 라인을 보시면 횡보했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했던 구간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을 이제 표시를 또 해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XRP 가격 매수하는 이 가격대가 얼마나 싼 가격대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구간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5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5원이라고. 5원 뭐 1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점에서 팔고 이 저점에서 받으면,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10원에 팔고 뭐 5원에 사고, 뭐 10원에 팔고 5원에 사고, 10원에 팔고 5원에 사고 몇 번 할 수 있죠. 뭐 10원에 팔고 또 5원에 사지고요. 또 이제 1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한 번은 털리는 때가 온다. 물론 나는 이때 박스 매매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추세까지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박스 구간, 싸다고 생각하는 이 박스 구간에서는 그냥 이제 매수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얼마만큼 지금 싼 영역인지,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가격은 360원, 370원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 5원과 9원에 사는 것과 저는 이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2017년도, 2016년도 말, 그리고 이제 2015년도, 뭐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제 5원이나 10원에 XRP 산다라고 하면, 물론, 나는 이제 10원에 팔고 5원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370원이 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5원과 10원을 본다라고 하면, 다 이제 매수 자리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370원도 매수 자리고, 500원도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570원에 팔고, 600원에 팔고, 다시 300원대 초반에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또 몇 개를 체크해 놨습니다. 저 이제 지난번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구간, 이 횡보했던 이 고점 찍고 횡보했던 이 구간을 이제 비율로 해서 또 이제 계산을 해주시고, 같은 기간 동안 만약에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횡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의견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XRP 같은 경우 이제 2014년도 이 전에가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XRP 2013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2014년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널을 이때를 빼고 그렸습니다. 이때를 빼고 그렸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물론 이걸 포함해서 각도를 좀 더 완만하게 채널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14년도 말을 고점과 그 다음에 2017년도 말 이 고점을 연결을 했어요. 보시면 지금 차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모습과 이제 이 모습이 저는 흡사하다고 봤고, 이거는 이제 XRP가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먼저 이제 펌핑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흘러내린 다음에 진짜 XRP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모습이 만들어졌던 때는 이제 이때부터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를 좀 빼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일단 제외하고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포함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이제 2014년도 말 고점과 2017년도 말 고점으로 채널을 설정했다. 일단 이 부분을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채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014년도 이 12월 말 이때 고점부터 이 횡보했던 이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10주와 50주로 되어 있는데 뭐 20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10주로 해놓고요. 보시면 이 10주선 밑으로 내려와 있던 이 내려와서 흘러내렸다가 한번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작년 9월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반등 나오고 또 눌러주고요. 그래서 쭉 흘러내리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쭉 흘러내리다가 한번 반등 나오고 흘러내렸던, 그래서 이제 이 구간, 제가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구간이 이제 이 구간과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보시면 주봉으로 이게 지금 51봉입니다. 51봉이고 지금 2017년도 말부터 이때까지는 35봉이에요. 35봉. 그리고 지금 여기요. 그 이후에 2015년도 12월 말부터 여기까지는 66봉입니다. 66봉. 그래서 지금 51봉대 35봉은 66봉대 X,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해보면 그 X 값이 한 약 5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그럼 이제 50주 정도 흘러갈 수 있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구독자분 의견 주셨을 때 이걸 이제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횡보했던 구간을 동일하게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때 이제 반등했던, 물론 이제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의견 주셨었는데요. 일단 이 반등했던 이 구간을 비율대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구간이 50봉이 되면 이제 맞습니다. 이 구간별로 이제 비율을 계산했을 때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펌핑이 나왔던 이 구간은 봉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은요 42봉인데 이 41봉인데요. 이 41봉도 같은 비율로 계산해보면 30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50봉이니까 여기서 체크를 다시 해서 50봉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날짜가요 이제 9월 2일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2일에 지금 날짜로는 이 비율대로 그대로 계산했을 때는 9월 2일이 이때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 그 뭐였죠? 베어러블 가이가 이제 이야기했던 마지막 날짜가 또 9월 1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 9월 1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승 기간은 30봉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승은 41봉이고 이제 이번에 상승은 30봉 상승한다. 그래서 30봉으로 체크를 하면 내년 3월 30일에 이 채널에 상단부를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이 채널 안에서 이 비율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될지 일단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9월 2일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9월 2일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첫 번째로 채널 중심까지 이때 올라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이때 이제 채널 중심을 터치하고 딱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아서 여기 채널 4분의 1 라인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반등해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채널 중심, 지금 이제 9월 1일에 채널 중심이라고 하면 3.9달러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고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자리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3.9달러가 나오려면 결국에 이제 BTC 마켓에서 지금 XRP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만 사토시까지는 적어도 올라와 줘야 되고, 2만 사토시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은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 비트코인도 같이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비트코인 또한 같이 올라와 줘야지 한 비트코인도 한 뭐 17,000달러든 뭐 2만 달러든 그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지 달러 가격으로 이 3.9달러 4달러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반등해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고요. 만약에 그래서 9월
2일에 뭐 9월 1일, 9월 초에 이와 같은 상승이 진짜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채널 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좀 많이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이때 보시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금 제가 아까 30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앞에 몇 주가 빠지니까 30주는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 25주 된다라고 하면 한 5개월 정도를 또 이제 XRP가 조정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받았던 폭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받은 게 73%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최대한 XRP 또한 이제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좀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뭐 이 전제로 해서 뭐 가격 얘기하면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진행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BTC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XRP가 지금 달러 차트에서 4달러를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BTC 마켓에서도 전고점을 넘어가주는 그 2만 사토시를 넘어가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줘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요 XRP가 그 이후에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채널도 지금 XRP BTC 마켓 이 채널도 돌파해서 다음 채널까지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이 그 가격까지 적어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널도 넘어서는 또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까 이제 이엔그룹 하사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지금 적어도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30% 까지 이제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30%를 또 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XRP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기사에 찰리 리시가 라이트코인 개발 계속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코인니스 기사를 올려주셨고요. 이제 먼저 코인니스 기사를 보면 찰리리 라이트코인 개발 관련 퍼드를 해명을 했다. 라이트코인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을 했는데 그는 지난 8년간 소수지만 최고의 개발자들이 라이트코인 코어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화님, 이제 세 분이 라이트코인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철화님 의견은 라이트코인 개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파는데 금이 나온다면 삽질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허탕치면 그건 효율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철화님 의견은 아마 이제 개발만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개발을 해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의견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워크웅님, 아마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기디님, 예전에 이제 기디님으로 활동하시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은데 워크웅님이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찰리리가 라이트코인 올랐을 때 다 팔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찰리가 라이트코인 3번에 걸쳐서 몽땅 팔기 일주일도 안 돼서 트위터로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나 라고 써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깃허브에서 활동을 확인한 게 5월인데 라이트코인 12월부터 활동한 사람이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한 명도 2월 달부터는 이제 손을 뗐다. 뭐 트레셔라는 분이.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코인 체크업이었나요? 그 사이트에서 실제 라이트코인이 한 5개월 동안, 최근 이제 5, 6개월 동안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제 확인을 했고, 마지막 이제 그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레딧에서 찰리와 이제 대화한 부분, 채팅으로 이제 텔레그램 채팅을 대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누설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대화를 한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대화 내용은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찰리가 이야기한 게 아무도 라이트코인 프로토콜 개발에 관심을 갖는 개발자가 없다. 이건 이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라이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그래왔다. 그래서 이제 나랑 워렌, 트레이셔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기대한 후에 실망을 해도 나랑은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생각엔 이 대화 내용 대중들에게 공개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워크욱님은 약간 라이트코인 이렇게 개발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읽어보면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싸게 은인이 뭐니 뭐 그런 거로 과거에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아갔는데 솔직히 화폐처럼 실제로 쓰이는 거는 트론이고 오미세국은 아무 계좌 코인을 가져와도 뭐든 상관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유용성. 아무 이제 계좌 코인으로도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유저 마음으로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발달돼서 라이트코인이 뭐 다른 거랑 특별하게 더 잘나고 비교되고 그런 게 없고 짧게 말해서 그닥 별로다 라고 이제 의견을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포트폴리오에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이은님 의견 주셨던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먼저 개발도 열심히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도 제대로 이제 규제도 준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생태계 네트워크도 제대로 또 확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코인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막 투자를 해서 돈을 까먹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시총 상위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돼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던 일단 그런 조건이 뭔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에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워크욱님 의견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JL님이 써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어제 질문드린 알트시총에 관한 것입니다. 이장님 조언대로 급 공부하여 알트시총 채널을 그려봤는데 맞겠는지 모르겠네요. 일봉 15년 11월 저점과 16년 12월 저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만들어 보면 얼마 전 이장님과 같이 보았던 채널 하단이 달라지고 아직도 채널 하단을 한참 남겨놓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알트시총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혹시 비트를 알트로 교체하는 것도 조금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링크 올려주신 거 제가 열어봤는데 열리진 않았어요. 아까는 열리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열리지 않았고 일단 그래서 제가 JL님이 써주신 내용들을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2015년 11월 저점과 16년 12월 저점을 이어봤어요. 알트 시총 차트에서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렸던 차트는 보시면 깨고 내려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 이 차트고 이 채널이고 보시면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점과 이 고점을 고점으로 연결되게끔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JL님이 의견 주신 부분으로 채널을 이제 고쳐보면 이렇게 2015년 11월 저점과 그리고 2016년 이때 이제 12월 저점 이 두 개 저점을 이어서 그려봤어요. 이 두 개 저점과 2018년 이때 이제 1월 고점을 이어서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 2014년 이때 고점은 일단 채널에는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차트를 그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차트를 한 종목의 차트를 똑같이 여러 명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 채널의 경우에는 이 채널 각도를 살짝만 달리해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JL님이 의견 주신 이 부분으로 이제 채널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일단 이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찌됐든 싼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채널 뭐 4분의 2 지점 1지점을 넘어서 채널 4분의 2 지점에서 한 중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제일님 의견 주신 부분처럼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채널 4분의 1 지점 한 중간 정도에 알트코인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교했을 때도 그래도 알트코인이 일단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싼 거는 맞는 거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지금 이제 제가 그린 것보다는 좀 더 좁혀지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JL님 의견 주신 대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채널 바닥까지 좀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 20% 정도, 20%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20%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한 9월 25일 다음 달 한 말쯤 되면 일단 채널 바닥이 지금 자리와 이제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IT 주가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써주셨고, 일단 코인판 차트를 보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아마존 차트를 올려줬는데 동그라미가 버블이라고 할 때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냐 라는 이제 이야기고, 아마존 차트를 이제 보면요, 로그를 아까 이렇게 적용 안 하면 이 닷컴 버블, 98년도 2000년도 초에 이 닷컴 버블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로그를 적용해 보면 이때가 낮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채널을 그려보면 이때 닷컴 버블 때 상승했던 이 고점이 채널 상단부이고, 그 이후에 물론 쭉 꾸준히 상승을 해줬지만 채널 상단부까지 넘어가는 상승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과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 위치냐라고 하면, 일단 모습 자체가 비슷하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쭉 흘러내리다가 횡보하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쭉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마존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쭉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것도 그냥 쭉 흘러내렸죠. 바닥까지 흘러내렸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지 못하고요. 채널 중심에서 계속해서 그냥 이 채널 중심에서 하단부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굳이 이제 위치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에 비트코인 쌍봉 찍었던 자리가 이제 이 자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보면, 그러면 뭐 한 이 정도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위치, 그러니까 채널 4분의 1점 현재 이제 위치했으니까 그 채널 4분의 1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아마존 차트로는 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아마존 차트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닷컴 버블일 때 고점에 이제 물린 사람도 이 고점이 보시면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인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2000달러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린 다음에 여기 이제 2000년도에 물려서 이 고점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보시면 2010년 10년 동안 이제 물려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물려 있는데 그 이후에 어찌됐든 다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도 아무리 고점에 물렸어도 20배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일단 이거는 뭐 차트 모습 자체가 좀 흡사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억지로 제가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현채님이 그럼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 환율 문제로 궁금한 점 올려봅니다. 1달러에 7위안 넘으면 중국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 당국이 7위안을 용인한다는 뉴스를 계속 접합니다. 7위안 용인이 중국이 목적이 관세 부분을 상쇄시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트럼프가 낙선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미국과의 환율 전쟁을 7위안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주 도하엽님이 뉴스는 반대로 보면 보통 정확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먼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달러 대 이제 위안화 차트를 보면 현재 지금 7.05 위안입니다. 1달러가 7.05 위안까지 올라왔고, 조만간에 이제 보시면 채널 상단에 이제 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 상단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1달러가 7위안을 넘는 거를 누가 방어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1달러가 7위안을 넘을 때 이때 2010 이때요. 먼저 이제 2016년 이때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갔을 때, 이때 위안화 약세를 막으려고 이제 개입을 했던 거는 이제 인민은행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 넘지 못하게 인민은행이 개입을 해서 막았고요. 이때 이제 위안화 약세에 배팅했던 거는 조지 소로스 및 그 헤지펀드들
헤지펀드와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해서 뭐 1조 정도 조지 소로스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놓고 보면 7위안이 넘지 못하게,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구두로 개입을 하든 아니면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거는 인민은행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1조 달러를 투입을 해서 위안화 약세 7위안 넘어가는 걸 인민은행에서 이제 막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뉴스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뉴스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위안화 약세로 가길 원한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돼서 수출이 잘 되길 원한다. 라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니들 7위안 넘어가면 두고 보자. 니들 7위안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야, 이거 우리가 7위안 넘게 만들고 니들 환율 조작국 이렇게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야 7위안 넘는 거 니들이 원해서 7위안 넘는 거 아니야? 니들 수출 유리하게 하려고 7위안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놨고요. 그 명분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 7위안이 딱 넘어가니까 거기에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뭐 수출 부분에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니들 이제 환율 조작국이니까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하겠다. 그리고 IMF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든가 또 거기에 더해서 상계 관세를 매겨서 니들 관세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7위안에서 이 6위안 계속해서 사이에 머무르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기도 원하지 않았고 위안화가 굉장히 또 약세로 가기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7위안을 돌파해서 위안화 약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채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위안화가 더 빠른 국면으로 약세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현숙님하고 해피유지님이 비슷한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현수님 의견은 뭐냐면 비트만 조용히 훌훌 털고 또 주랭랑 치지 않을까요? 비트 도미너스 80%까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한 10% 더 비트만 먼저 올라가고 아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 전고점까지 비트 혼자가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 되겠죠. 가까이 찍고 내려가면서 이제 알트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해피유지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에요. 알트코인 상승은 바닥에서 더 다져야 갈 듯 보이네요. 빨라야 3개월이겠죠. 그런데 이제 3개월도 힘들어 보이고 6개월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리라 봅니다. 아마 이제 아까 이제 EN그룹 하더님 그 빨간색으로 이제 그렸던 그 그림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공부하면서 BTC 가격 예측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BTC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첫 해부터 예측이 틀렸네요.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제 이은님이 차트 올려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제 이 차트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차트를 그렸어요. 채널을 직선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까 요프 BTC 탑 채널 인디케이터 이거를 이제 지표에 플러스 적용을 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집니다. 차트를 잠깐만요. 예. 이건 이제 제가 그려본 거고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은님이 이렇게 별을 체크를 했습니다. 뭐냐면 2015년 연말에 비트코인 위치 그래서 이제 별로 이 위치를 그대로 체크를 해 보신 거예요. 이 채널의 위치에서 이 비트코인 위치를 동일하게 체크를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연말에 또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고 2017년도 말에 채널 상단에 왔을 때 체크를 해 보니까 각각의 이 위치가 보시면 지금 올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7,300불 연말이지 아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미 11,500불에 와 있다라는 아마 의견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 왔을 때는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연말에 81,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올해 말에
그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을 때 올해 말에 한 8만 달러까지 그리고 또 이제 AI 차트 의견도 이제 비슷하고요. 뭐 지난 직전 고점의 한 3배 정도, 그래서 6만 달러에서 뭐 8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걸로 보면 2021년 연말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차트 이 채널을 좀 주의 깊게 봤었어요. 왜 봤냐면 먼저 이렇게 차트를 그릴 때 직선으로 이제 그리다 보면 채널을 직선 형태로 이제 그리다 보면 가격 자체가 너무 급반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채널을 잠깐만요. 예. 채널을 이렇게 이런 직선의 형태로 이제 채널을 그리다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게 로그를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지금 날짜가 체크가 안 되는데 잠깐 월봉으로 바꿔볼까요? 예, 월봉으로 바꾸니까 날짜가 체크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보시면 만약에 2024년이 됐을 때 가격이 얼마냐면 20만 불입니다. 20만 불. 채널 바닥이 20만 불이고, 만약에 채널 상단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요. 만약에 채널 상단이라고 하면 2024년의 채널 상단은 보시면 332만 1200달러, 거의 330만 달러, 그러니까 뭐 3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직선 형태로 상승을 하다 보면 이 각도가 워낙 가파르고 로그 차트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직선 형태로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 법정화폐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너무 많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은님이 주신 이 차트가 좀 더 이제 의미가 있겠다. 이 차트대로 가는 게 좀 더 각도를 완만하게, 각도를 좀 낮추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비트 반감기에 따라서 좀 더 각도를 낮추면서 상승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각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달러, 그리고 법정화폐,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거의 무한 공급하려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차트 모습이라는 게 분모에 달러가 있고 분자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분모에 있는 달러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0으로, 그러니까 무한 극한을 보내서 0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분자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곡선 형태로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선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채널을 넘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의견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나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